네, 반갑습니다.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 기분 좋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 완화 관련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시장에서 대통령실에서도 빠르게 좀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금주 내에 좀 발표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양도세 대주주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난주에 조금 조정 흐름이 나아졌던 코스닥 증시 중심으로 좀 반등 흐름이 잘 들어와주고 있고 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성장주 중심에 오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를 받았던 낙폭 과대주에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돼서 생생 한마디로 좀 가져왔습니다. 그 전에 종목 리뷰를 좀 하면은 LS 머티리얼즈가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이제 LS 전선 아시아가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1차, 2차 목표가를 도달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최고가 수익률이 한 33% 정도 좀 찍혀 있을 텐데 사실상 LS 전선 아시아의 최근의 움직임은 자체적으로 뭐 히토류 사업이라든지 또 이제 뭐 전력망 관련해서 민간 기업들이 어떤 참여를 알리면서 국내에서 가장 이제 대표하는 기업이 LS 전선이고 또 이제 계열사가 LS 전선 아시아다 보니까 LS전선은 아직 상장을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S전선 아시아가 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울트라 커패시터 관련해서 또 LS 머티리얼즈가 상장하고 오늘 또 상한가를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상장하자마자 올해 두 번째로 따따블에 안착을 했고 공모가 대비 4배 이상으로 출발을 한 상태에서 연일 강세 흐름이 나와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LS전선 아시아의 어떤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결국에 울트라 커패시터 관련해서도 사실상 앞으로 2차 전지의 보완제 또는 대체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도 뭐 해적 케이블 또 그리고 최근에 히토류 관련된 사업도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185개 품목에 사실상 지금 이제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또 관련된 수혜주로도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S전선 아시아 뭐 계속해서 최고가 수익률을 높여가면서 올해 이번 달 또 최고가 우승 종목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목표가 22,000원을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22,000원 돌파 이후에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이제 매물대가 컸었던 121선 라인대를 좀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친 납폭과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이제 GI301이 알레르기 치료제가 일본 기업의 기술 수출이 이뤄지고 나서 오히려 반토막이 났어요. 그 이유가 추가 기술 수출은 조금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거의 조정 흐름이 크게 나와줬는데 GI 이노베이션은 5년 내에 5개의 기술 수출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면역 항암 치료제인 GI101 또 그리고 GI102가 빠르면 2024년도 내년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JP모건 헬스케어에 이번에도 참여를 하면 3년 연속으로 JP모건 헬스케어의 초청 또 그리고 참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대1 미팅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또 GI101에 대한 어떤 면역 항암제 단독요법으로만 좀 큰 효능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GI101을 병역요법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더욱더 면역 항암 관련된 치료 효과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결국 GI 이노베이션 추가적인 상승 랠리 충분하고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둔 시점에서 그 기대감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26,000원까지 좀 길게 긴 호흡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리뷰는 한 2종목 정도를 하고요. 지금 이제 수익률 대에 한 8거래일 정도, 7, 8거래일 정도 남은 시점인데 지금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지금 0.8% 차이로 지금 굉장히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7, 8거래일 동안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수익률 격차를 확실히 좀 벌이도록 하겠고요. 오늘 탑픽 종목은 매수가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종목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폭 과대 중에 하나고요. 13,660원이고요.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을 오랜만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이제 납폭이 69,000원까지 갔던 주식이 최근에 뭐 9,000원 초반까지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거의 반의 반토막 정도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또 탄산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 거의 84% 이상의 급락세가 연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사실상 하얀 석유라고 불렸던 리튬 가격이 연이 이제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반등 시그널이 좀 나와주고 있고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약간의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을 비롯한 리튬 관련해서 이제 감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앞으로 리튬 가격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줬을 때 한번 폭발적인 시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 계속해서 리튬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10월 달에 한번 상한가를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바닥에서 약간의 반등만 나왔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워낙에 낙폭 과대가 나왔기 때문에 뭐 수산화 리튬 관련된 대표 종목인 하이드로 리튬 또 리튬 플러스가 강력하게 상한가를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기간 조정이 좀 지나치게 이어진 상태에서 이제 바닥에서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데 왜 하이드로 리튬을 가져왔는지 가져온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업부에서 산업 공급망 3050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185개 이제 품목으로 중국 의존도, 특히 이제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인 품목을 2030년까지 50%, 어떻게 보면 의존도를 50%까지 낮추겠다라는 전략인데 2050 전략 발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85개 품목 중에서 8개 핵심 산업이 있어요. 그래서 양극재가 있고요, 반도체 소재, 그리고 히토류, 또 그리고 수산화 리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튬 관련 종목들이 정말 강력하게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8개 이제 산업 범주 안에서도 이제 NCM, 또 수산화 리튬이 이제 가장 핵심이다 보니까 워낙에 더 리튬 관련 종목들이 큰 하락에 나와줬었고 오늘 좀 저가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 안에서는 수산화 리튬, 또 그리고 인조 흑연, 또 그리고 천연 흑연이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제조용 전해액, 또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파우치에 관련해서 핵심 품목으로 지정이 됐다. 특히 전해액이나 분리막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IRA에서도 다시 한번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은 엔캠, 또 오늘은 동화기업이라는 종목이 또 강한 또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 종목들이 오랜만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결정적인 원인은 또 이제 185개의 공급망 안전 품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큰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 자료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리튬 가격이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점 대비 거의 84% 이상의 좀 하락이 나와줬고 10월 달 중간에 약간의 기술적 반등만 나와줬을 때도 리튬 관련 종목들이 하루 만에 상한가를 들어갈 정도로 지금 가격 매력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수요는 여전히 좀 부진하고 또 2024년도에 전기차 수요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일부 중국계 기업들이 이 조업을 중단하고 이제 감산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가격적인 하방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리튬 가격이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관련 종목들이 최소한 기술적 반등으로도 좀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새만금 개발청에 공장 건축 허가 신청을 낸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수산 리튬뿐만 아니라 또 이제 탄산 리튬 관련해서도 공장 건설을 이미 허가 신청을 낸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국내 리튬 포어스와 함께 하이드로 리튬이 가장 리튬 관련된 대표 수혜 섹터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오랜만에 양극재 관련해서도 에코프로가 좀 이제 한 9%대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2차전지 안에서도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리튬 관련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들 보니까 시장도 흐름들 좋은데 이제 각각의 어떤 지수를 좀 이끌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중심에 또 이제 2차 전지 쪽이나 소재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로 좀 하이드로 리튬을 좀 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 궁금한 거는 이 에코프로가 이제 오늘 반등이 좀 또 나오고 있는 흐름들인데 쉽게 안 깨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런 리튬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같이 따라갈 것 같은데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기업들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거의 60% 이상의 하락이 나와줬고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상승이 나왔을 때도 에코프로는 좀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기도 했었었는데 결국에 이제 전기차 시장은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뭐 성장이 담보돼 있고 결국 전기차 대중화에 뭐 기업들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데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지켜볼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전기차의 어떤 판매량이 빠르게 급증할 수는 없기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기술적 반등과 어떤 정부 정책에 인해서 좀 개별적인 이슈로 좀 반발 매수와 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겠지만 예전만큼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대세 상승으로 이끌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양극재가 올라가면 리튬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좀 정부에서 산업 공급망 2050의 전략을 좀 발표했던 만큼 거기에 지금 그 품목이 허가된 관련 납폭 과대 종목들은 충분히 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안에서 리튬 같은 경우는 결국 지나치게 좀 하락이 좀 나아졌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또 그리고 탄산 리튬 가격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좀 그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또 중국 기업을 비롯한 감산도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리튬은 어느 정도의 좀 매수세 또 그리고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돼서 오늘 하이드로 리튬을 가져왔습니다.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000원을 1차 목표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